이거 이제 선임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시행일입니다. 2024년 7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서너 달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면 해당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의 공백은 봐준다는 거죠. 그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그래.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하이스탠다드 고품격 교육 채널 철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과 좋아요. 나도 먹고 좀 삽시다.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 감리 수행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법률이 최종 공포돼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8일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법률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28건의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의 성능 점검, 실기, 점검 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선임 대상 및 자격 등은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격증의 발표도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격증은 영상 뒤쪽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지만 방통전파진흥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주간 업무를 가져올 때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임베디드, 의공 등을 안 가져온 것을 보면 순수 통신 분야 자격증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협회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 감투 쓰고 싶은 사람 많잖아.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설계, 감리, 수행 자격을 개선한 것도 개정 법률의 핵심이죠. 기존 법률에서는 설계, 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무선방송 수신시설이 건축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이냐? 건축물,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시행일입니다. 2024년 7월 19일입니다.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또는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탁한 경우에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 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30일의 공백은 봐준다는 거죠. 해당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별의별 신문이 다 있죠. 대상, 설비 점검 방법 등 실효성 있는지 기준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삐걱거리는 게 좀 있겠죠. 장비 훼손 고장 방치 시 국민안전 심각한 위험된다. 지자체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 점검 방법, 절차, 관련 서식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내통신, 홈 네트워크, 영상방송, 융합, 특수 5개 설비에 대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검토,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정보통신 대상 설비인가? 아닙니다. 24개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고 설비 종류는 약 136개입니다. 그 내용은 철PD 종합편성 공식 네이버 카페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 바로 취업이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창출되는 거예요. 유지보수관리자 취업률 97%로 유망 직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취업률은 23년 기준 97.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가? 설비의 고장 예방, 설비의 신속한 수리, 설비의 성능 향상, 설비의 보안 강화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나? 월권에서 따르면 23년 12월 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평균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전체 직종의 평균 연봉이 4천만원보다 약 12.5%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연봉은 근무 경력과 학력, 자격증, 직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무 오래 했고 가방끈 길고 자격증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직책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다. 1-3년 근무에 고졸, 대리급 연봉은 4천에서 4,500만원, 2년 5년인 경우 대졸 학력에 자격증 없는 과장급 연봉은
뭐 4,500에서 5천만원 정도 된다. 석사고 차장급 연봉은 약 5천에서 5,500만원, 10년 이상 하고 박사 정도 되면은 6천만원 정도까지. 연봉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이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아직 구체화는 안 됐죠. 적용 대상이.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5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서 안정적인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이다.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시면 저한테 삼겹살 소주 한잔 사세요.